네, 사주 재테크 시간입니다. 이 사주 재테크는 이 사주 명리를 바르게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합리적인 재테크 전략을 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강의가 하나 둘씩 쌓여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강의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좀 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름도 좀 외워야 되고, 그리고 개념도 좀 외워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주 명리를 이제 고전 명리만 가지고 고집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용어들은 고전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주 해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십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십신의 현대적인 해석이라든지 또 십신을 이용한 어떤 감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 테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십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좀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신의 종류예요. 자, 십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 이 글자들을 인간 이 세상에 인간 관계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십신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사주명리는 음양오행에 생하고 극하고 제합하고 그리고 화합하는 이걸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 건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풀면서 보다 풍부하고 입체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십신 10개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로만 우리가 해석하던 것에 비해서 보다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그렇죠?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행과 그 오행의 음양에 따라서 10가지로 구분을 해요. 10개이기 때문에 십신이라 부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인데 뭐냐면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평관, 정관, 편인, 정인 그래요. 요 제 그 비견과 겁재를 합쳐서 비겁이라고 하는데 여기 견자는 이제 여기 그 어깨 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하고 같은 오행이고 같은 음양이에요. 간목이면 간목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지지에는 간목이면 인목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겁재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겁탈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 경쟁자를 의미해요. 뭐 이제 그 형제라든지 나중에 상속 받을 때 형제들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간하고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간목인데 을목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을 합쳐가지고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식복, 먹을 복을 저기 의미하는 거예요. 또 생극의 어떤 관계를 본다면은 이거는 내 자식과 같은 거죠. 일간이 생하는 오행으로 같은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간목이면 그렇죠? 간목이면은 목생화니까 병화가 되겠죠. 지지에는 오화가 될 테고 그렇게 저기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사주 할 때는 볼 때는 이제 그게 저기 이 사화가 또 되기도 하고 그래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하나씩 띄어가지고 저기 이 극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정관을 공격하는 겁니다. 정관을. 예. 그러니까 일간이 생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병화라면 그죠? 정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편재,
편제는 일간이 극하는, 이게 일간이 극을 하느냐 일간을 극하느냐가 다른 겁니다. 일간이 극하는 오행으로 같은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간목이면은 같은 저기 오행이니까 무토가 되겠죠. 무토, 그죠? 그 다음에 정제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 다른 음양이에요. 그 기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관, 정관을 합쳐가지고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일간이 극하는 오행,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 같은 음양이에요. 예를 들면 간목이면 경금이 될 테고, 정관 같은 경우에 신금이 될 테고, 그렇게 되겠죠. 편인, 정인을 합쳐가지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간을 생하는 거예요. 일간이 생하는 게 아니고 일간을 생하는 거니까, 같은 음양이니까 간목 같은 경우는 임수가 될 테고, 그렇죠? 저기는 개수가 될 테고,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붙여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옛날에는 식신, 재성, 정관, 편관 빼고 정관, 인성, 이걸 이제 사길신이라고 하고, 겁재, 상관, 편관은 나중에 칠살이라고 하는데, 이거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있는 비견을 말해요. 지지에 있는 비견을 양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흉신으로 봤어요. 사흉신. 그래서 십신은 좋은 것도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 뭐 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어도 괜찮아요. 뭐 겁재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상황들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런 그 얘기 될 테고, 십신의 배합 구조는 사주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주를 풀 때 이제 그 사주쟁이들끼리 같이 이야기하면은 이 용어들을 갖다 뭐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식신이 어쩌고, 정관, 편관, 그다음에 정제, 편제, 그다음에 정인, 평인, 또 비견, 겁제,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니까 간목이, 아까 간목 했죠. 임수 봅시다. 임수로 하게 되면 임수가 비견, 계수가 겁제, 그 다음에 간목이 식신, 을목이 상관, 그리고 병화가 편제, 정화가 정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무토가 편관, 그리고 기토가 정관, 그 다음에 경금이 편인, 신금이 정인,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일간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만세력에 다, 우리 만세력 어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의 십신은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십신이 천간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지지해도 보면은 오행과 그리고 그 음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토 같은 경우는 진술충미니까 진토, 술토는 양토고, 축토, 미토는 음토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살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은 지지 같은 경우에는 간목으로 봤을 때 그 임목이 비견, 을목이 겁재, 식신상관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 그렇죠? 왜 사화가 음이고 그 다음에 그 오화가 양인데 이렇게 하냐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지지의 음양을 할 때 화와 수는 음양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주를 풀 때는 원래 음양 오행으로 보면은 사화가 음화고, 그리고 오화가 양화인데, 사주를 풀 때만 음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수도 그렇고, 그리고 화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잊으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것도 이제 자동적으로 전부 다 만세력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주를 한번 보자, 그겁니다. 자, 일간이 정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화니까 화생토잖아요. 화생토니까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이죠.
네, 재물이잖아요. 그죠? 화극금. 내가 일간이 극을 하니까. 그죠? 일간을 극하니까 여기 저기 이 관이고. 그죠? 일간을 생해주니까 인성이에요. 정인. 예, 그리고 상관이 있고 이런 그런 거죠. 결국은 이제 여기 보면은 비겁이 없어요. 비견겁재가 없는데 뭐 나머지는 재성도 있고 식상도 있고 이제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저기 그 해석을 해보죠. 정화가 여기가 배우자 자리에 관을 깔고 앉아 있어요. 정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저기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이 사주는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저기 예, 이 뭡니까 진유합금이 돼 있고 인신사회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기 이 유금을 사용한다든지 이 진토를 사용한다든지 진유합금에 저기 이 금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재를 따라서 가는 거죠. 재를 따라서 가는데 금을 사용해서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인의 한목이 돼서 목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목은 뭐예요? 목은 인성이잖아요. 우리가 재관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십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이름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이제 이 십신의 이름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나오게 되어 있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지장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지만 지장간까지 다 보면서 사주를 해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저기 이 만사력에 보면은 사주 원국이 있고 그다음에 지장간이 있고 이쪽에 보면은 신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보조적인 수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 해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공부 3년을 하더라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기 이 적당치 않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십신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은 제가 철주를 둘렀잖아요. 재물에 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일간에 뿌리가 지금 저기 없어서 일간이 지금 신약한 사주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정화는 능히 신금을 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 저기 이 부모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저기 부모의 어떤 저기 도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십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십신의 이름 정도를 살펴봤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